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인 이재명 지사의 의혹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북 안동의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졸업하고 가난하니까 서울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성남공단에 가서, 남들은 중학교 가서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데 학창시절 없이 그냥 공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예, 소년공이죠. 학창시절이란 게 없는 분입니다. 그 안 좋은 환경에 공장에서 전전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냄새를 지금도 잘 못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후유증으로. 그런데다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프레스기에 팔이 찍혀가지고 팔이 휘어졌어요. 큰 장애를 얻은 거죠.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에서 일만 하다가, 어리니까 그 시절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험한 분들이 많아서 맨날 얻어 터지고 욕먹고, 자기도 공부를 해서 반장 위치를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경야독으로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치고 너무 가난해서 대학은 갈 수 없었는데 정말 운 좋게 전두환 정권 때 학력고사 성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겨우 중앙대 법대를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한 거죠. 너무나 교복이 입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입학식에 교복을 입고 갔어요. 꽃다발도 없어요. 가난해서 그냥 사진 한 장 찍은 거예요. 어머님 오셔가지고. 군대는 팔에 장애가 크게 있어가지고 면제를 받으시고, 23살 때 사법고시를 한 방에 합격합니다. 한 방에.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9번이나 서울대 법대 나와서 집안도 괜찮았던 사람이고, 근데 9번이나 시험을 봤는데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 방에 사법고시를 붙는 거예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재명 지사가 가난한 자들, 빽 없는 자들 서름을 아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경험을 했던 분들 많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많은데, 기업인들도 그렇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면은 변한단 말입니다. 보수가 된다든지 자신의 권력, 재력을 지키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도,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재명은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법연수원에서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판검사하다가 대형 로펌 들어가면은 안정적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판검사 안 하고 바로 500만 원 빌려서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인권 변호사,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변론을 해주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워하는 부분이죠. 자기가 험난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경인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재명 씨가 23살 때 사법고시를 합격한 게 기사가 났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지역에서 억울한 사람을 돕겠다. 지금 그때 인터뷰했던 그 마음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지역에서 억울한 사람을 계속 도와왔어요.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 무료 변론도 많이 해주고 억울한 사람들 많이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적폐들과 또 싸워왔고, 억울한 사람을 돕겠다는 말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30년 이상. 이재명 지사의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청렴결백입니다. 그렇게 검찰과 핑크 계열, 가짜 보수 계열 쪽, 또 보수 언론들까지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파헤쳤지만 나온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그런 잘못 알고 있는 의혹들, 정과 사범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마치 히틀러의 오른팔, 언론 선동의 마술사 괴벨스가 한 얘기죠.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가짜 보수 계열에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든 거죠. 검사 사칭하는 거 있었죠. 이재명이 검사라고 사기를 쳤다는 CBS 노컷뉴스 기사인데요. 변호사 시절에 1999년 9월 달에 성남 시민 모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었어요. 인권 변호사로서 부패한 권력과 싸워온 일을 계속했었죠. 그래서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을 대규모 부정 특혜 사업으로 판단하고 반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용도 변경 포기를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분당구 백궁 정자지구 중심 상업지구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 당시 성남시장이. 그리고 성남시가 주민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모 개발 건설업체는 파크뷰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언론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모 PD가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와서 협조를 요청했죠. 이재명 변호사는 적극 협조를 했던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PD랑 같이 만났었는데, 그 PD가 당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 김병량 씨에게 검사 사칭 전화를 했대요.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이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칭을 해서 검사로 전화를 할 리가 없죠.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변호사가 방송국 PD한테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검사 사칭을 부추겼으며 질문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공소 내용이었어요. 방송국 PD가 검사 사칭을 한 거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사칭한 것처럼 뒤집어쓰게 되었죠. 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인데요. 이 사람을 끝까지 물어뜯고 파헤쳐내가지고 구속시켰어요. 대단하죠. 2번이나 구속이 됩니다. 이 사람. 너무 해쳐먹어가지고. 그래서 검사 사칭이란 거는 너무나 억울한 면이 있었고, 방송국 PD가 검사 사칭을 했었는데 자기가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 7월 28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 걸린 적이 있어요. 17년 전이네요. 2005년경에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하던 중에, 또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일이래요. 이 김병량 시장의 다음 시장이 이대엽 시장이죠. 요
이대엽 성남시장, 이분이 과거에 영화배우를 잠시 했었다는 분인데 아주 그냥 찰지게 헤쳐먹었죠. 김병량 전 시장보다 더 헤쳐먹었어요. 멋지게. 이대엽 성남시장 취임 이후에 성남시는 제한경쟁 입찰이던 시 금고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꾼 뒤 2002년 11월 6일 수의계약으로 농협중앙회 성남시 지부를 시 금고로 선정했다. 그 다음날에 이대엽 시장의 조카가 설립한 회사에 38억 원을 연리 2.35%의 저리로 대출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카로부터 7억을 받고 38억을 아주 그냥 저리로 대출하게 해준 거죠. 이재명 변호사가 그 당시에 권모 기자의 변호인으로 나섭니다. 권모 기자를 돕고 이대엽 성남시장의 불법 비리와 싸우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정확한 사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적폐 세력과 투쟁하다가 음주운전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하게 된 거라는 거.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죠. 이 부분,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악마 같은 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됐건 17년 전에 한번 사정이 있어서 음주운전 하게 됐고 벌금도 냈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 없다.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쟁을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대엽 전 성남시장도 또 구속시켜요. 성남시장 킬러네, 킬러. 역대 성남시장 중에서 2명을 구속시킵니다. 이 이대엽 씨라는 전직 성남시장이 성남시청 지으면서 또 헤쳐먹었어요. 성남시청 신청사를 3,222억짜리 3억 원 들여서 또 개청식을 엽니다. 이벤트 업체 돈 쓰고 쓸데없이. 이러니까 성남시장이 재정이 파탄이 난 거였어요. 이런 최악의 파탄의 상황에서 이재명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빚을 다 갚은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리고 빚 더 아껴가지고 시민들한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처럼 다 나눠주고 교복 퍼주고 급식 퍼주고 시민들한테 다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진적인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개판이었던 성남시를, 이 부도선언을 했던 성남시를 3년 6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전 성남시장이 7,285억 원의 빚을 남기고 그만뒀는데 다 갚아버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진짜 정치인의 모습이죠. 적폐 청산하고. 이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죠. 이 의혹을 어디서 시작했냐? 이게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 미디어워치가 뭐 한답니까, 여러분? 유튜브 채널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미디어워치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버드에 가짜 위안부 메일 보내고 위안부가 강남 오피걸 이런 매춘이랑 비슷한 거라고 인터뷰를 뉴스에서 했었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렇죠. 변희재요. 변희재가 이 미디어워치입니다. 가짜뉴스 선동해가지고 벌금 먹고 이랬던 사람이죠.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게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예요. 이게 유튜브 채널 밑에 무슨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야. 이름만 멋있고 뭐 대단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했지만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의 50%에서 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제기하면서 촉발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제대로 안 해도 미디어워치에서 제기한 거라면은 다 아시겠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라는 게. 가천대학교라고 전 경원대학교죠. 가천대가 성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적폐청산, 부패, 비리 척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셨대요. 중앙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가천대 석사학위가 최종 학력으로 필요하신 분은 아니죠.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을 들어갔는데 이 대학원 과정은요 특수대학원이라서 수업만 듣고 학점만 따면은 자동으로 석사학위가 나오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굳이 논문을 안 써도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자기가 논문을 쓰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그래서 자진해서 논문을 썼던 거예요. 안 써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논란이 계속 있으니까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표절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습니다. 예,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가짜 보수 언론 쪽에서는 석사학위가 박탈당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죠. 하지만 가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논문은 유효한 상태가 됐어요.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 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인용과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따옴표를 쓴다든지 출처가 어딘지 요거 자세히 안 썼다고 지금 표절이라고 그런 건데 논문을 처음 써보시니까 이재명 지사가 좀 실수가 있었던 거지 내용이나 컨텐츠 자체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논문이었다고 그런 거예요.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 자료 수집으로 작성된 것으로 논문 심사 당시의 적격 판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 고 말했어요. 뭐 논문을 잘 썼냐 못 썼냐 이런 걸 떠나서 가천대학교 석사학위가 이재명 지사의 정치인의 경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필요했던 학위였을까? 석사학위 따려면은 정치인으로서 서울대 연고대 대학원을 갔겠죠. 동네 성남에 있는 대학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가천대학교를 다닌 건데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표절할 이유도 없다. 그냥 그 석사학위는 나오는 거였는데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비리 척결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다음 또 의혹이 뭔가 봅시다. 김부선이라는 알 수 없는 전직 에로 배우
초등학교와 불륜을 일으켰다는 요게 3월 10일 기사예요. 홍준표 씨가 이재명 무상연애 이런 얘기하고 또 김부선 씨가 총각 사칭이 팩트라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 구랍니다. 김부선 씨와의 바람을 폈다는 논란을 누가 맨 처음에 시작했냐? 여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김명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시작을 한 사람이고, 이재명 지사가 참 고생을 했죠. 이 병원까지 가서 신체 검증을 해서 거시기에 점이 있다고 이 김부선이 구라를 쳤죠. 그래가지고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과 경기도 대변인, 도지사 비서, 메시지 팀장 등 참관인 형태로 얼마나 이 쪽팔리고 더러운 일입니까? 참관인까지 들여보내서 병원에 가서 점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점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고, 김부선 씨가 이재명 씨랑 불륜을 했다고 증거라고 제시한 게 뭡니까? 요게 증거래요. 김부선 씨 페이스북 사진에 저 사진 찍은 사람이 이재명이다. 알고 봤더니 저 사진 찍는 사람 어느 언론사의 기자분이라면서요. 이재명 스캔들은 확실하게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검찰에서 사진 한 장 없었다고, 증거가 아예 없다고. 검찰도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싶죠. 떨어뜨리고 싶죠. 근데 그 증거 자체가 없으니까 기소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김부선 스캔들은 끝난 사건입니다. 완전히. 이재명의 공약 이행률이 96%가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이라고 공격을 당했었죠. 검찰이 또 선거법 위반을 고발한 걸 무혐의 처분했어요. 혐의가 없다고. 진짜로 공약 이행률 96%가 맞는 겁니다. 이재명을 왜 싫어하게 됐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경기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남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자 파타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형진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중국산 전자제품 수입 판매회사인 코마트레이드 임직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성남국제마피아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나 정치인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사실을 알고 계신 제보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소설 만들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고발했죠. 일부 사실 가지고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지사는 친형이랑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동생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어떻게 돈 좀 헤쳐먹으려고 이재명한테 청탁을 계속 압박하고 이랬죠.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이재명 지사가. 자기는 청탁 같은 거 안 하고 비리 같은 거 안 한다. 아이고. 이재명 지사가 전직 성남시장 2명을 깜빵을 보내고, 건설 적폐와는 아주 적이죠. 공공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원가 공개계획, 공공공사에서 이 시청,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건설을 하는 경우에 공사 원가를 공개하기로 해서 지금 이미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모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원가가 공개되면은 굉장히 건설 적폐들은 힘들죠. 그리고 청탁 같은 거를 안 받기 때문에 성남시청에 있는 모든 곳에 CCTV를 설치를 했어요. 성남시장실 내에도 설치하고 시장실도 문을 항상 열어놓고 아무런 청탁도 할 수 없는 환경을 완전히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싫은 겁니다. 건설 적폐들은 뇌물을 발라야지 허가도 받을 수 있고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태형건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재명을 까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재명이 조폭이랑 연루가 되어 있다. 그리고 코마트레이드라고 하는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과 또 친분이 있다.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짜맞추게 한 거죠. 이재명 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조폭 유착설을 짜집기 해서 조폭 정치인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태형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건설업체죠. SBS의 대주주예요. 그러니 SBS를 활용을 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던 거죠. 조폭 연루설. 요거는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또 요거를 또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성남국제파의 폭력배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서 2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을 했어요. 연간 200건씩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시국사건이나 양심수 변론을 위주로 했고, 일반 사건 중에서는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의 무죄 주장 사건을 많이 맡아왔어요. 왜냐면은 이 무죄 변론 변호사는 구하기 힘들어요. 돈을 벌지 못하는 변론이기 때문에 또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 이런 힘든 것만 골라서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수십 년간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재명 씨가 초등학교 이후에는 계속해서 성남에서 살아온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연결을 하면은 성남 국제 마피아 조직원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성남시로 후원을 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조폭인 줄 알고 후원을 거부를 합니까? 후원하는 계약 건수가 수백 건이나 있는데 성남시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 성남 국제 마피아 사건으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중에서 그 조직원 2사람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가족들이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다고 무죄 변론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많이 돈 받은 것도 아니고 300만 원씩 받고 그 사건을 수임했다고 합니다. 수천 건의 사건 중에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조직원이 수백 명입니다. 이 성남 마피아파 조직원이 수백 명이니 성남 토박이고 인권 변호사로도 활동해왔던 이재명 변호사는 학교 동문, 또 출신 지역, 각종 모임, 단체 활동, 직장, 친인척, 지인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6번만 걸치면은 다 아는 사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랑도 알 수 있는 거고 아베 총리랑도 6번 안에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40년 이상 사신
분이 국제 마피아파가 수백 명 조직원인데 연결하면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조폭 연루설을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리고 코마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성남에 있는 무역업체인데요. 샤오미라는 중국 브랜드 아시죠? 샤오미의 한국 총판이 코마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제 물품을 수입해서 한국 전국에 판매하고 있는 총판인데 여기가 국제 마피아파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코마트레이드에서 성남시 노인 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 5,700만 원어치를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노인 요양시설에 기부를 하겠다는데 이거를 마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조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코마트레이드라는 정식 회사인데. 그래서 그 통례에 따라서 후원 협약을 맺고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 아니 후원한 사람이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감사 인사를 트위터를 통해서 했어요. 조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조폭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중소기업인 대상 장려상을 수상해서 수상자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받는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폭로를 한다고 한 건데 이 회사는 애당초에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란 게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120억 원 미만의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품을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파는 국내 총판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판로 개척을 도와준다는 이런 특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코마트레이드한테. 그리고 이 성남시가 개인과 기업 통틀어서 맺은 후원 협약이 400개가 넘어요. 그중에 단 한 개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 후원 기업의 대표가 전과자인지 조폭인지 알 수도 없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후원하겠다는 사람한테 당신 좀 전과 기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실례지 않아요. 또 성남시가 그렇게 작은 데가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8년 동안 예산 집행액이 약 20조 원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연루되었다는 계약액은 40만 분의 1도 안 되는 4천만 원 정도예요. 0.0002%인 4천만 원 가량이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재명 지사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경군 김씨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도 끝난 건인데 해경군 김씨라는 이 트위터 계정이 경선 기간 중에 문재인 측을 욕하는 악플들을 많이 썼었죠.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 욕을 하고 전해철 지지자를 미워하는 사람이네요. 안 좋은 글을 많이 썼어요. 굿모닝 충청에서 이재명 트위터 김씨 계정 사건의 팩트와 결론을 밝힙니다. 요 기사를 보시면 다 나와요. 아무 죄도 없습니다. 트위터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김혜경 씨는. 요걸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찰에서 스모킹 건이라고 말한 게 5.18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를 하고 이걸 캡처해서 카카오 스토리에 공유한 게 동일인인 증거랍니다. 아니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하면은 트위터에 공유한 다음에 그 공유 사진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진을 자기가 찍은 거면 트위터에다가 업로드하고 인스타에다 업로드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인스타에 올렸다는 게 스모킹 건이래요.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 씨라는 이 증거래요. 말이 안 되는 증거를 경찰에서 댔었죠. 굿모닝 충청은 바른 소리 하는 언론이죠. 해경궁 김씨는 김혜경이 아닌 이보연이다. 방증 근거 공개. 니들이 해경궁이라고 떠드는 그 인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이보연이라는 남자임. 이보연을 아는 카프라 365라는 분이 경찰서에서 말 다 했단다. 08HK킴 이보연님 반가워요. 계정 잘 살아있네요. 카페 자주 들러주세요. 언더바라는 거는 컴퓨터 쪽 잘 아는 사람이 쓰는 아이디죠. 그런 거 잘 안 씁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증거가 없어요. 이거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가짜 증거 자체를 증거라고 제시하면서 반박해보라 그러는데 그 증거 자체가 가짜예요. 이 해경군 김씨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어요. 그냥 검찰이 종결을 시켜버렸어요. 기소할 증거가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언급하는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이재명이 싫거나 그냥 싸움질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에요. 김혜경 씨도 검찰까지 출석을 하고 불면증에 아주 그냥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자,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단정하기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날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서도 웬만하면은 이재명 죽여버리고 싶은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겁니다. 해경궁 김씨 사건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었던 김영환 씨가 법원까지 끌고 갑니다. 재정 신청을 해요. 법원에서도 검찰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한 거죠. 법원이 기각했어요. 법원과 검찰이 인정한 거면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죠.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보수로 확장도 가능한 인물이에요. 박찬종 씨가 엄청난 보수예요. 유튜브 채널도 있고. 박찬종 씨의 과거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 나갈 때쯤 MBN TV에 나와서 말했던 건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주목되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일 미국식으로 개방체제가 돼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탄생할 가능성도 높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안철수 의원을 쉽게 추월했냐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이재명 시장은 직정 경영하는 성격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전 직정 경영. 내가 생각하는 바를 거침없이 행동하고 말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강해 보이고 뭐 무식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변호사라서 다 논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논리가 해박합니다. 거기에 논리가 깔려 있어. 그냥 함부로 육두문자를 쓰거나 그게 아니고 변호사거든. 그러니까 자기 한 말에 앞뒤 논리가 딱 서 있어. 처음부터 하야 탄핵 주장을 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체화된 생각에서 그냥 그대로 직정 경영을 하는데 안철수는 그걸 못해요. 이쪽에 비전문가거든. 남이 써준 걸 보통 읽는데 우리 열심히 배웠다 하더라도 직정 경영으로 순발력 있게 나오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안철수 씨는 정말 어색하죠.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기자회견도 그렇고 어색해요. 공부해서 외워서 나온 분 같고 써놓은 거 읽는 분 같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한두 시간 혼자서 강연을 아무 대본 없이 논리 정연하게 연설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강연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타고난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씨는. 논리도 해박하고 또 철학이 투철한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 인기를 위해서, 표를 위해서 이빨린 말하고 국민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인기 얻으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어쩌면 제 예견으로는 저기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규정을 모르겠는데 저도 뭐 새누리당 비슷할 거예요. 뭐 당심 50, 민심 50 이러다가 결국 당권 진 쪽도 유리하게 돼 있다. 그만 다 없애버린다면 야권의 이재명 후보가 탄생할 수 있어요. 결정적 실수가 있거나 결함 있는 게 발견되지 않는 한 전제를 붙여야 돼요. 안철수 의원은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시장도 수처분하게 고구마형으로 생겼잖아요. 관상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나 잘 모르겠어. 특히 정치인들은 조급하지요. 그 이재명 시장은 처음부터 인기를 염두에 둔 것 같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뚜벅뚜벅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관성을 지켰단 말이죠. 그 20, 30대의 폭발적 지지를 획득한 것은 당연하다. 뒤질 건데 이재명 후보는 내가 보기 전혀 조급증을 내지 않는 것 같아. 64년생이고 하니까 아주 나이도 젊고 그 이런 마음이니까 뚜벅뚜벅 간단 말이죠. 촛불 민심이 왜 발동됐고 그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이재명 시장은 그걸 깨달은 거야. 이게 시민혁명이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존 체제 질서 중에 썩고 병든 거 이걸 몽땅 갈아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사임, 퇴진이 아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이 촛불 민심에 누가 가장 근접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개혁적 공약가를 내놓고 그 실천 의지와 능력이 누가 가장 출중한가. 이게 이번 선거의 관전. 박탄종 씨가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분이신데 진짜 보수의 가치에 가까운 분이죠. 이재명 지사가 이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재명은 그래도 역시 보수 쪽, 대구 경북 쪽에서도 어느 정도 표를 상당히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고령자층,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인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확장성적인 면에서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젊은 층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젊은 층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게 이재명이에요. 예,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싫어하시고 그러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 폭 빠져버립니다. 못 헤어나와요. 과격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손가혁처럼. 이런 정치인이 있었다니 하면서 충격을 받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재명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과격해지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접한 지지자분들이 충격을 받아서 과격해졌던 거예요. 손가혁같이.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